그러면 이제 헤딩 앵글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라인 트레이서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 때문에 헤딩 앵글이라고 하는 그 자동차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앵글 값을 한번 제어를 하는 형태로 문제를 다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왼쪽과 오른쪽 두 가지 비교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왼쪽이 전형적인 그 라인 트레이서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은 D0, D3 왼쪽 거리, 오른쪽 거리 두 개를 알고 있을 때에 각도 제어를 하려고 하니 이게 잘 쉽지가 않은 겁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앞부분에 레프트, 라이트 값을 갖고 있는데 자동차가 살짝 비틀어졌어요. 자동차가 비틀어져도 여기는 L이나 R 똑같이 나오겠죠. 이 지점이 똑같고 자동차가 살짝 비틀어져 있다면은 이 자동차의 각도를 비틀어져 있는 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앞서서 얘기 드린 대로 이 자동차는 이렇게 생겨 있는 앞부분의 바퀴와 뒷부분의 바퀴가 따로 노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에 스티어링 조향각이 있기 때문에 앞부분은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실제 자동차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바퀴하고 뒷바퀴가 앞에가 방향을 가르쳐 주긴 하지만 실제로 자동차는 현재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앞바퀴만 이쪽으로 가려고 해도 급격하게 변화가 어렵겠죠. 홀로노믹 컨스트레인트 때문에 그렇고요. 자, 그래서 뭐 여기에다 센서를 단다 그래도 별로 그렇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쪽에 달아도 좋지 않고요. 그래서 이 녀석의 이제 스티어링 앵글을 토대로 제어를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림의 차이는 차가 살짝 보면 삐뚤어져 있죠. 이 삐뚤어져 있는 각도를 인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스티어링 앵글 각도라고 하는 형태들, 헤딩 앵글, 여기 한 것처럼 스티어링 앵글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라인 트레이서 전략의 문제점은 뭐냐, 단점은 뭐냐, 결국 속도가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느릴 때는 라인 트레이서를 가지고 그런 대로 쫓아갈 수가 있는데, 자동차의 경우에는 속도가 빠르고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 자체의 속도가 빠르고요. 그 다음에는 각도 전환하는 속도는 되게 느립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는 빨리 앞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각도를 꺾는 거는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라인 트레이서에 적합하지 않게 되겠고요. 그래서 많은 라인 트레이서 예제들을 보시면 그냥 조그만 자동차에 가운데에 바퀴가 있고요, 대부분. 그리고 전후 좌우 회전이 빠르고 그다음에 앞으로 가는 속도는 느리게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장난감 탱크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앞바퀴는 왼쪽 바퀴는 앞으로 가고 오른쪽 바퀴는 뒤로 가면은 앞으로 가는 성분은 아예 없죠. 그리고 제자리에서만 빨리 돌 수 있습니다. 제자리에서 빨리 돌 수 있는 구조들이 라인 트레이서를 쓸 때 이루은 거고요. 이렇게 자동차처럼 앞바퀴하고 뒷바퀴가 다른 방향을 가게 되는 경우에는 이런 라인 트레이서 전략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체적인 스피드가 빨라질 때는 라인 트레이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옆에만 보면서 운전을 한다. 엄청 반응 속도가 빨라도 쉽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멀리 보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앞서 얘기 드린 대로 D0, D1, D2, D3 그래서 앞쪽 방향까지 좀 더 라인들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 차이를 이용해서 왼쪽, 오른쪽 바로 이 길들의 벡터를 구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정리하면 이제 라인 트레이서는 자동차가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지금 이 라인 트레이서 형태로 LFA를 만들어 보려고 하면, 그러니까 팔로잉 기능을 만들어 보려고 그러면 점점 더 정교한 정보들이 필요한데 실제로 여기서는 옆에만 보고서는 해상도에 한계가 있다 보니 앞쪽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앞쪽을 멀리 보면 볼수록 또는 가까이 보면 볼수록 여기에도 관계가 있습니다만 이런 몇 가지 성분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데이터를 집어넣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길의 모양 정보들을 추가해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레인들 양쪽에 있는 길들의 벡터를 구했는지 L7C3 예제에서 다루고 있겠고요. 앞서서 보여드렸던 얘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같은 거죠. 그래서 이 헤딩 앵글이 세타가 있고요. 이쪽이 바로 자동차가 진행하려고 하는 각도입니다. 그리고 세타는 헤딩 앵글이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알파만큼 특정 알파만큼 가서 어딘가에 만나는가를 길이를 찾아내게 되면 이 점 두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또 이게 깨진 글자가 나와서 좀 수정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요 90도가 D0가 되겠고요. 여기가 D1, 이쪽이 D2, 이쪽 방향이 D3 정보입니다. 그래서 거리 정보 D1 곱해서 이쪽 방향의 벡터, 여기는 진행 방향 V 벡터를 회전을 해서 30도만큼 더 간 거죠. 이 성분에다가 D1 곱하고 그러면 LF가 나오겠고요. 이 성분에다가 90도 간 거 V 벡터 구하고 D0 성분 길이 정보를 합치게 되면은 LS, 바로 이 점이 나오겠습니다. 이 점이 LS, 이 점이 LF가 되겠습니다. 그럼 두 개를 뺀 다음에 여기 이제 처음 보는 게 나왔죠. 그래서 3, 4학년들은 4학년은 최소한 알 수 있는데 크로스 연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공합수학 기초에서 크로스 연산 써서 사인 세타 구하는 거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연산을 쓰고 Z 성분을 뽑아내면은 바로 사인 세타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방식으로 예전에 공학수학 기초에서 배웠었습니다. 이 부분도 점이 없어서 점이 틀려가지고 폰트가 깨져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유닛 벡터들을 크로스 연산을 하게 되면 유닛 벡터의 크로스 연산을 하면 Z 성분이 바로 사인 세타 값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각도를 구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녀석의 벡터가 어떤 방향인가를 구한 것이 바로 QL이고 오른쪽에 있는 레인의 각도를 구한 것이 QR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셀프 QL, 셀프 QR은 각각 길들의 각도를 뽑아낸 결과물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스티어링 앵글 컨트롤을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조금 더 꼼꼼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처럼 생각을 하시면은 길은 이렇게 있죠. 길은 땅에 고정돼서 있을 텐데 현재 자동차가 이쪽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헤딩 앵글 Q가 되겠고요. 그러면 자동차 관점에서 보시면 두 번째 같이 되겠죠. 자동차는 똑바로 서 있고 그다음에 길들이 벗어나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우리는 자동차 안에 타 있고 자동차 위에 있는 센서가 길을 재기 때문에 자동차 입장에서 봤을 때 각도가 얼마나 됐는지 확인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럼 자동차 안에서 얘는 각도가 QL, QR 이렇게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한 부분이 바로 이 수식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스티어링 앵글 컨트롤이라는 거의 핵심은 뭐냐? 지금 보시면 길이 삐뚤어졌네. 그러면 내가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서 QL들이 Q하고 똑같게 내가 지금 있는 각도하고 똑같게 만들어야겠다 라고 하는 컨트롤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인데요. 실제로는 길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동차가 움직이지만 개념적으로 얘기를 드린다면 좌우의 레인들 차선의 각도가 삐뚤어졌으니 그걸 나하고 똑같이 맞추도록 해야겠다. 그러려면 이쪽으로 턴을 하자. 이렇게 턴을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D0, D3가 0보다 작은 경우는 두 개 다 안 재지는 경우니까 리셋 해버렸고요. 그 다음에는 컨트롤 스티어링 앵글. 이 부분을 보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간단해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각도를 되도록 QL하고 QR을 고치겠다라는 것은 현재 이 각도 여기서부터 쟀기 때문에 현재 이 각도를 0도라고 본 거고요. 그러니까 원래 좌표계 위에서의 자동차의 헤딩 앵글은 각도를 갖겠습니다만 자동차 좌표계 위에서 봤을 때 여기서부터 알파를 쟀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온 각도고 여기까지의 각도를 쟀기 때문에 이 각도는 요 위에 있을 때 0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로 하는 값은 여기서부터 쟀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요 위에서부터의 각도를 재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좌표계 위에서 쟀기 때문에 0도가 되도록 목표를 잡습니다. 그래서 Q 디자이어드 값은 0도, 에러는 현재의 셀프 QL, 이 녀석 왼쪽 차선입니다. 왼쪽 차선을 어떻게 하든 0도가 되게 만들어야겠다. 이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 에러, 셀프 QL의 각도에다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부호 붙여주고 KP 0.2 넣고 에러를 곱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이 컨트롤을 해주면은 QL 각도가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0도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0도거든요. 이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이쪽으로 가면 플러스입니다.
QL이 0보다 작으면 오른쪽으로 턴을 해야 되겠고, 레프트 QL이 양수이면, 즉 이렇게 QL이 되어 있다면은 이때는 왼쪽으로 턴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부호가 여기 이거는 에러니까 들어가는 거고, 바로 파이 빼기 k라고 하는 수식이 완성이 되고요. 자, 그럼 이 녀석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 결과가 L7C3번 예제가 되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L7C3번 페달을 20까지만 지금 밟았고요. 스피드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가 살짝 왼쪽 오른쪽 눌러서 약간 삐뚤어지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찾아 들어가는 것 같고요. 2번 눌러서 지금 위에서 본 겁니다. 뭔가 살짝 흔들림이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잘 쫓아가고 있고요. 이 왼쪽 차선,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왼쪽 차선 각도하고 맞춰 들어가는 중인 겁니다. 오, 지금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코너를 잘 돌았습니다. 물론 오른쪽으로 튀어나갔지만 왼쪽 차선을 잘 따라서 일단 가는데 직진 도로에 들었으니까 지금 위에서 본 그림이고요. 사정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흔들려도 어쨌든 따라는 가고 있죠. 그래서 왼쪽 노란색 라인을 따라서 지금 자동차가 가는 중입니다. 잠깐 중간 끊겼고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앞서서 보셨던 라인 트레이서하고는 다르게 코너링을 하는 재주가 있다라는 거 이제 아시겠죠. 앞서서 보신 것처럼 좌우의 길이만 보고 가는 경우보다는 이걸 토대로 해서 벡터, 여기 있는 노란색 벡터의 방향을 쫓아가도록 하니까 훨씬 코너링이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좋은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제 쉽게 아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뒤쪽을 클릭을 해서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사정없이 차가 흔들리는 것도 일단 잡아야 되겠고요. 다음은 바로 이런 문제들.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이놈의 자동차가 자꾸 오른쪽으로 살짝 나가거나 또는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가운데로 좀 왔으면 좋겠는데 차선을 지켜야 되는데 이 녀석이 계속해서 이제 삐뚤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운데로 오게 될까? 그리고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흔들리는 겁니다. 자, 이 그래프를 4학년이라면 이제 알 수가 있는데 뭘까요? 뭔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차가 이렇게 삐뚤어져 가고 있잖아요. 이걸 빨리 펴야 되는 거죠. 바로 제어 부분에서 빨리 수렴을 하게 하는 방법론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학년 때 배우는 제어를 여기서 개념적으로만 배우시는 건데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빨리 여기 목표 지점까지 가서 이렇게 수렴을 했으면 좋겠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가 일직선으로 간다라는 거는 제어 원리하고 여기서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제어 쪽 관련된 내용을 안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수식도 좀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3, 4학년 때보다는 조금 더 약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P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P 컨트롤은 KP2만 사용을 했을 때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흔들리는 사인 커브들이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P 컨트롤을 하게 되면 마지막에 이런 사인 형태의 흔들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걸 잡아야 되는 거고요. 주된 이유는 이제 나중에 배우실 때는 에너지가 소비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빨리 에너지를 소비를 해야 되는데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개념이 무엇인지 좀 얘기를 드리면요. 자, 얘가 이렇게 까만색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때도 빨리 K2 게인으로 에러가 0인 부분, 자, 이거 에러 그래프입니다. 에러가 크니까 빨리 줄여서 여기에 내려와야 되죠. 여기 내려오고 싶은데 이 녀석을 K2가 잡아당겨서 내려오려고 하겠고요. 그 다음엔 다시 올라가고 이런 관계에서 자, 여기에 에러가 있습니다. 현재 Y축이 에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데 빨리 에러를 줄여야 돼. 위로 올라가야 되는 상태가 되겠죠. 근데 이 K2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과도하게 얘는 이쪽까지 훅 내려가서 얘가 푹 하고 밑으로 가는 거고요.
또 올라올 때도 빨리 에러 줄여야 돼 하고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너무 과도해서 훅 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이 과도한 성분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라는 게 바로 에너지를 줄이는 목표가 되겠고요. 원래 이만큼 내려가야 되는데 뭔가 반대편으로 빨간색이 잡아 당겨가지고 이걸 좀 꺾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지 않고 약간 옆으로 이 힘을 조금 더 줄이면은 이 녀석이 그래프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위로 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좀 꺾이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그래프가 이쪽으로 확 하고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반대로 잡아당기면 올라가려고 하는 그래프를 꺾으니까 밑으로 당기니까 얘는 이렇게 꺾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아까는 이렇게 그래프가 내려갔다면 이제는 이렇게 내려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뭔가 사인보다 더 늘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이렇게 늘어지면서 결국은 수렴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P 컨트롤만 하면 이렇게 계속되고요. D 컨트롤을 뒤에서 얘기들이 에너지를 소비하는 뭔가를 추가하면 얘는 진폭이 줄어들면서 결국은 수렴을 하게 됩니다. 이런 수렴을 하게 만드는 컨트롤을 지금부터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고, 바로 D 컨트롤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시면요, K2 성분은 에러를 줄이려고 합니다. 근데 너무 과도하게 내려가기 때문에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빨간색이 못 가게 위로 반대 방향으로 당기는 거죠. 그러면 뭔가 저항 성분들, 저항은 우리가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뒤에 우산을 매단 것처럼 뒤로 잡아당기는 힘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장애물처럼 내가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하는 저항력들이 생기는 것들을 얘기하고요. 저항력들이 생기게 되면 자동차도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브레이크 밟으면 어떻게 돼요? 뒤에서 당기는 것처럼 속도가 점점 줄게 되겠죠.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에러가 계속 이렇게 출렁출렁 하니까 에러를 줄이기 위해 인위적인 저항들, 장애물들을 설치해서 뒤로 당기도록 하면 에러 자체가 더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바로 이 성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념은 D 컨트롤이라 부르고 있고요. P 컨트롤에서는 사이누소이드, 사인 형태의 오실레이션, 출렁거림이 아주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뭔가 출렁출렁 하는 것들이 보이면 걔는 P 컨트롤 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이 앞서 그래프에서의 에러가 어딘가에 한 점이 있다 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러가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에러의 올드 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올드 값은 바로 전 스텝에서는 에러가 여기에 있었는데 그 녀석이 다음 스텝에서 여기에 왔다고 가정을 할 수 있겠고요. 자, 또 다른 경우 에러가 그거보다 더 낮은데 여기에 있고, 얘는 좀 높죠. 근데 얘는 낮아요. 낮은 곳에서 에러가 갑자기 확 늘어난 거죠.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거는 에러가 조금 늘어났고요. 아래에 있는 녀석은 갑자기 에러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바로 전 스텝의 값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그림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D 컨트롤을 쓴다는 거는 현재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이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방금 전에 여기에 있던 녀석이 이쪽으로 이렇게 살짝 에러가 는 거고요. 얘의 경우에는 에러가 갑자기 확 늘었습니다. 그러면 에러가 적게 늘어난 거는 조금만 밑으로 당기면 되겠고요. 에러가 많이 늘어난 거는 많이 못 가게 저항을 줘야지 에러를 줄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P 컨트롤 자체가 에러를 줄이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과도한 이렇게 앞서서 보시는 것처럼 출렁거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D 컨트롤은 방금 전 거보다 지금의 결과를 보니까 얼마 안 늘어났다 하면 조금만 좀 깎지 뭐. P 컨트롤에 이게 이제 P입니다. 여기가 P 컨트롤. P 컨트롤이 위로 가려고 하는 거를 조금만 깎아내려 이거고요. 방금 전하고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것들은 많이 깎아내려 라고 하는 수식을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방금 전에 이 올드가 여기고요. 현재 에러도 여기 있다면 두 개가 레벨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굳이 밑으로 내리는 걸 안 해도 되겠죠. 똑같은 에러 상태이니까. 그래서 에러의 전 스텝 값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으면 더 많이 못 가게 하고, 에러의 전 스텝 값이 조금만 차이가 난다면 조금만 깎아내리는 방법을 생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P 컨트롤에 해당하는 K 값에서 뭔가를 빼겠다는 얘기예요. 여기 마이너스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빼는데 올드 값만큼을 빼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에러가 이거고요. 에러 올드 값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에러하고 에러 올드 값하고의 차이가 얼마만큼 되는가를 가지고 값을 빼겠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에러 K2에서 뭔가 에러 올드 값에 비례하는 형태로 값을 뺀다면은 K 프라임이라고 표시하겠고요. 그럼 이제 이 녀석은 이와 같이 여기 지금 보시면 원래 없던 거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K 프라임, K 프라임이라고 만들어내고요. 그러면 앞부분은 다시 합쳐가지고 K2 프라임 2가 되니까 이건 P 컨트롤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K 프라임하고 2 빼기 2, 5가 되죠. 에러하고 방금 전에 에러 값 두 가지를 뺀 차이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델타 2가 되겠고, 단위 시간이 몇 초였냐, 뭐 1초다 또는 2초 동안에 이 에러 올드가 에러로 갔는지를 계산을 해서 델타 t가 밑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델타 t가 점점점 되게 작아지면 미분이 되기 때문에 dt분의 d2로 표현할 수 있고요. 바로 이 수식이 kp 2 더하기 kd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기호로서 도트 점을 찍어 놓습니다. 바로 이게 PD 컨트롤입니다. 여기는 P 성분, 여기는 D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 D 컨트롤을 안 쓰고 이 자동차 예제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잡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이 흔들려서. 그래서 이 D 컨트롤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잠깐 배우시는 거고요. 그래서 P 컨트롤에 의한 영향을 깎아내리는 거, 바로 전 스텝의 에러 올드 값을 이용을 해서 얼마만큼 줄일까 결정하는 방법이 바로 이 D 컨트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러하고 에러 올드의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요, P 컨트롤을 많이 깎아내리는 겁니다. 못 가게. 그래서 리덕션 시키는 거, 감소시키는 거가 강해지는 현상, 그게 바로 D 컨트롤입니다. 에러하고 에러 올드하고 차이가 없어지면은 P 컨트롤의 감소를 전혀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두 개의 차이를 쓰는 거니까요. 그래서 D 컨트롤은 에러하고 에러 올드 값, 바로 전 스택 값과의 차이 값을 이용하는 것이 D 컨트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PD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의할 수가 있겠고요. 이 PD 컨트롤은 앞서 얘기 드린 대로 P 컨트롤, KP하고 D 컨트롤, KD, E 도트. E 도트가 바로 DT분의 D입니다. 보통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에러하고 에러 올드 값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것들이 델타 E가 되겠고요. 자, 이게 이제 PD 컨트롤이고요. 우리가 쓰고 있는 거는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에 연속적인 컨티뉴어스 도메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이 물론 들어가긴 하지만 프로그램 안에서는 이산화시켜서 디스크리트 모델이 되기 때문에 시간 t 대신에 k라고 하는 걸 쓰고요. 그래서 현재 k이면 현재의 값을 얘기합니다. 현재의 컨트롤 입력 uk는 kpk 위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dt를 대신해서 델타 2, 델타 t로 바꿉니다. 그러면 델타 2는 2k 빼기 2k 마이너스 1인 겁니다. k 현재가 다 k니까 전 스텝인 k 마이너스 1이고요. 델타 t는 그럼 뭔데? 단위 시간으로 따지기 때문에 델타 t를 1이라고 가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1이 돼서 2k 빼기 2k 마이너스 1만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델타 t는 항상 이제 1로 정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2k-1을 어떻게 프로그래밍화 할 것인가 라는 부분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2k-1은 바로 전 스텝 값, 바로 전 스텝에 바로 전에 사용했던 에러 값을 가져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어딘가 초기화하는 부분에서 에러 올드 값은 0이라고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러를 설계하면 에러는 xd 빼기 x가 되겠고, 컨트롤러 입력 u는 kp 곱하기 2 그리고 kd 곱하기 2 빼기 2 올드를 씁니다. 그리고 이 올드는 다시 다음 스텝을 위해서 현재의 에러 값을 여기다 저장해 놓으면 그걸 이제 나중에 갖다 쓰는 거죠. 여기다 저장하고 다음 스텝에서 올드 값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올드 값은 맨 처음에는 디폴트로 0을 보통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에러 빼기 에러 올드 값이 바로 여기에 있는
EK 빼기 EK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이 두 개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KD 값은 새로운 개인 값으로 여기 보시는 D 컨트롤을 위한 개인 값이 되겠습니다. 개인 값은 몇 배인가 상수배 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 줄에 에러 올드는 현재의 에러 값을 저장을 해서 그 다음 스텝에서 가져다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이게 바로 PD 컨트롤의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PD 컨트롤을 이용을 해서 스티어링 앵글을 어떻게 제어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 드린 대로 L7, C4번 예제에 보시면은 셀프 이온은 제로가 되겠고요. 에러 디퍼런스 값, 차이값, 미분한 값하고 비슷하게 에러 빼기 에러 올드 값입니다. 이게 바로 에러 올드거든요. 이 5라고 붙여놓은 게. 그래서 바로 2번에서 얘기했던 이 값이 여기에 쓰였고요. 그 다음에 0.52의 KP2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ED 바로 이 숫자죠. 여기에다가 앞에 3자를 붙여서 KD 값을 만들어 준 겁니다. 이 정도를 한 다음에 다시 마지막 스텝 에러 올드에다가 현재 에러를 저장해 놓고 그 다음 스텝에서 불러다 쓰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기가 아니네요. 그 다음 스텝 여기죠. 여기에서 에러 올드를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되게 좀 큰 D 개인 값을 넣었고요. 현재 지금 3을 넣었습니다. 자, 이제 이 자동차가 얼마만큼 안 흔들리게 될지 한번 코드를 토대로 해서 예측해 보시고요. 다음에는 이제 실제 예제를 보시겠습니다. L7C 4번 코너 돈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제가 꼭꼭 눌러가지고 좌우로 좀 바꿔봐도 빠르게 다시 스티어링 앵글 값이 0으로 수렴하고 있고요. 이제 코너를 돕니다. 현재 속도 27까지 올라갔고 28, 29 코너에서 속도를 안 줄이면 더 가속이 되고 있는데, 자 이제 PD 컨트롤을 통해서 얘가 돌고 있고요. 돌고 나서 이제 흔들림이 많이 줄어들었죠. 이 흔들림이 거의 여러분들 초반에 앞서서의 3번 예제에서 보신 거하고 다르게 L7C 3번은 굉장히 많이 흔들렸는데 L7C 4에서는 흔들림이 코너 돌고 나서 거의 사라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치 우리가 운전할 때 같이 비슷하게 여기를 코너를 돌고 나서 잠깐 보정을 해서 좌우 흔들리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흔들림은 이제 잡았고요. 거의 그 드라마틱한 정말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D 컨트롤은 마술처럼 흔들림을 잡아주는 녀석들입니다. 그래서 이 D 컨트롤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쓰셔야 되겠고요. 이제 그 다음 스텝에서는 자동차가 이제 중앙으로 이동을 하도록 요 라인하고 요 라인 두 개 사이에 어떻게 올까? 요 가운데 쪽에 오게 좀 여기 텍스처가 깨진 게 보이는데 요 근처에 오게 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끊겠습니다.